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현충일입니다. 자, 어제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0.82%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실무진이 아무런 협상이 없이 노딜로 끝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다우하고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고 지금도 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무역전쟁, 장기화와 그리고 멕시코 노딜 협상 요 뉴스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증시니까 중국이랑 일본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미국을 따라갈까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상수지 지표를 발표했는데 예정대로 적자가 나오면서 무려 7년 만에 적자 전환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외국인의 야간 선물 매도가 2천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자, 한국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온 뉴스로는 악재밖에 없는데 과연 내일과 다음 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오후 8시 정도입니다. 지금 유럽장, 미국장 개장은 했는데 장이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이틀 연속으로 오르고 마감이 됐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어제까지 오른 거를 계산해보면 한 3% 정도 올랐는데 우리랑 반등 나온 지수 자체는 비슷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 3%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밑에서 딱 3% 정도 반등 나왔는데 오늘은 과연 또 다우가 상승을 할까요? 지금 멕시코와 노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 선물이 오르고 있고 영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하고 있죠. 장중에도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양봉 전환을 했어요. 특히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저가 매수와 그리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밑에서 뻥 하고 올라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우도 반등이 나왔다가 좀 찌질찌질하게 2, 3일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한 2, 3일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얘네도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협상 자체가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미국과 멕시코가. 그리고 6월 10일 날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80원 정도 1180 정도인데 지금 환율은 뭐 그럭저럭 약간 내려왔다고 해도 원자재가 지금 심각하죠. 원자재가 어제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WTI 유가가 3%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산 원유가 재고가 급증했다. 그 이후에 3%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석유 수입국가 1인데 수입을 잘 안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안 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석유값이 내리는데 이번에는 미국산 원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5%로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1%까지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2%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종가에 갑자기 쫙 올라갔는데 이거 롤러코스터가 상당히 심했죠.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주식이 뭐다? 예, 사과를 잠깐 살펴보면 되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명히 상승을 하려다가 종가에 밀렸는데 애플이 3%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종가가 얼마죠? 플러스 1.61%.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상승하다가 중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출하량이 감소가 될 거다. 뭐 요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갑자기 장중에 밀리면서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다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기로 했고 애플의 핵심 부품을 한국의 BH와 그리고 인터플렉스 그리고 LG 이노텍이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찍었다가 이제 애플에다가 납입한다 해가지고 밑에서 약간 올라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웃기죠.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얘네들이 아침부터서 급등하고 그러니까 뭐 OLED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초반에 급등하다가 종가에 다 밀어버리고 얘도 2% 가까이 상승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88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애플과 관련이 있습니다. 3분기부터서 출하를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애플의 OLED 패널 공급. 이게 올해 3분기예요. 3분기. 2분기부터서는 뭐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지금 1분기 실적이 적자였죠. 1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1320억. 그리고 2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지속될 거다. 2분기도 적자가 지속될 건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납입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부진해가지고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저런 게 나오면은 또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 아니 4분기 올해 전체가 또 적자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LG 디스플레이도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옛날에 봤을 때 3만 원이 넘었던 주식인데 맞아 이때였어. 2018년도가 아니라 더 위였어요. 이때? 2015년? 아니 15년이 아니라 되게 4만 원 가까이 가다가 떨어졌는데 여긴가 보네. 지난번에 여긴가 뭐 그 정도인데 얘는 진짜 징그러운 주식이에요. 징그러운 주식이 뭐냐면은 공매도가 거의 막 40%, 20%, 막 어쩔 땐 60%. 그러니까 거래량의 반 이상이 공매도인 날도 있고 거래량의 20, 30%가 공매도인 아주 징글징글한 주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주식은 쉽게 가기도 힘들고 개미 무덤이라고 불리죠. 이거를 10년 전에 샀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 반토막은 나고도 남았죠. 그래서 막 10년 뒤에 열어봐라 10년 뒤에 열어봐라 막 이러시는 분들은 주식이 막 자기가 물려있으면 10년 뒤에 열어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있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든 주식이든. 근데 얘를 10년 전에 가져갔어도 마이너스고 리먼 사태 이후로 주식이 회복된 것만 사람들이 몇 개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장기 투자 관련한 책이라던가 이런 거를 도서관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뭐 2배, 3배 뛴 종목만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데 아니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걔네가 직접 매매하질 않았잖아요. 본인이 그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뭐 요렇게 해서 다 올랐죠. 결과가 나온 걸 보고 후에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좌 보여주면서 그 책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좀 그나마 믿음직한데 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아니면은 또 뭐 넥슨이라던가 뭐 NC소프트라던가 이런 거 몇 배 갔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사서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니면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봐봐요. 5만 얼마야? 5만 5천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16,500원, 16,850원이요. 16,850원이면은 6만 원 가까이 갔구나. 58,700원이니까 거의 6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진짜 주식을 오래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수익으로 못 빠져나갈 가능성 그리고 반토막이 아니라 뭐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정말 바나나처럼 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스닥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빠졌다가 종가에는 끌어올리면서 0.12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가야지 그나마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신라젠 뭐 요런 제약바이오가 가는데, 지금 한국의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씩 반등이 나올랑말랑 보일랑말랑 이러고 있는데, 얘네도 위에 막 지금 치고 올라가고 뭐하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중소형 제약회사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좀 고전할 만한 뉴스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후로 도입되는 그런 규제 중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뭐 비아그라 제품을 복제한 복제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파파정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파파정 성분이 비아그라 뭐 실비네타인가 그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실비네타 맞나? 제가 저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비아그라 자체를 몰라서. 만약에 성분이 비아그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파파정 자체는 복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파정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 어디 중해제약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봐. 중해제약에서 나온 비아그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약 이름은 파파정인데, 이런 거를 다 못 쓰게 해버리고 회사 이름과 그 다음에 성분만 이제 나오게 하는 거라서 조그만한 제약회사들은 많이 흔들릴걸요? 경남제약 막 레모나 뭐 요런 것처럼, 이게 경남제약 레모나 이 브랜드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어디 다른데 바이탈시라던가 어디 다른 데서 복사해 온 거야. 미국의 어떤 거에서 복사 온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가 아니라 뭐 바이탈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봐봐. 그러면은 그동안 자기네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멘붕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출에도 저는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예로 과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투니스라는 과자 알아요? 투니스 맞나? 이 치토스가 원래 우리한테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오리온 치토스 하면서 옛날에 막 따져 듣고 그랬던 그 과자 있잖아요. 근데 치토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투니스라는 이상한 과자가 나왔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오리온에서 치토스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 이름에 대한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니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캐릭터도 막 다 바꾸고 치타 나오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토스가 없어졌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뭐 프로페시아 짝퉁 뭐 마디모라던가 이상한 거 모나드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졌어. 그 약이 없어지고 이제 그 제약회사 이름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제약회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어? 아니잖아. 그래서 성분이 똑같고 중소형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봐. 같은 카피약이라도 대형 제약회사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되게 유명한 데를 찾지 듣보잡 브랜드를 찾을까요? 듣보잡 브랜드를 안 찾겠죠. 그래서 제약 관련주도 진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왜 저렇게 됐냐?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약주도 중소형주는 조심하세요. 아휴, 김천재 역시 아는 것도 많아.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이상 상승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때려 맞고 종가는 0.64%로 마감이 됐습니다. 얘네도 밑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데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나와봤자 어차피 6월 10일날 멕시코 관세 때리고 그러면은 얘네도 여기 올랐잖아. 이미 신고가 갔잖아. 야, 니네 너무하다. 야, 여기서 또 이쪽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죠. 말도 안 되고.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막 다 빠지고 그랬는데 얘네는 신고가 찍고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눈치 없게 또 여기서 오르려고 하면은 좀 그렇죠. 얘네도 좀 약간 올라가는 척 하면서 빠질 수도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옵션 만기가 아니라 다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다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그때 얘네도 위아래 유동 칠 텐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의 협상이 잘 안 돼서 6월 10일 날 이제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덕분에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을 개장 안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라던가 닛산 뭐 요런 자동차 회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기아차라던가 요런 애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도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 SDI라던가 이런 애들이 밑에서 좀 치고 올라왔어요. 되게 많이 빠졌다가 요즘에 좀 치고 올라왔었는데 기아차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기차가 약간씩 올라왔었는데 쟤네도 변수가 있죠. 6개월 뒤에 뭐가 있습니까? 6개월 뒤에 미국 자동차 관세 그 문제가 또 부각되고 또 나오면서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주가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아차도 일단은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2.71% 거의 3% 가까이. 근데 미국 말고 중국과 일본 쪽이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따라가겠죠. 따라가는 것도 있고 우리는 내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첫 번째 반등이나 두 번째 반등 이런 거는 막 노리지 마세요. 이런 데서 막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와봤자 얼마 못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얘도 지금 이쪽에서 막 신고가 다시 가고 그러긴 힘들죠. 얘 무역전쟁이라던가 막 요즘 장 안 좋아할 때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 혼자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또 얘가 이쪽에서 또 치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휠라 코리아가 그랬는데 얘는 돌연변이 닌자거북이처럼 돌연변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밑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저는 이쪽에서 손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절을 했다고 해서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내려간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면 이런 데까지 더 빠져가지고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원칙을 지킨 거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안 지키면 진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게 독이 돼가지고 이런 거 한번 이쪽에서 먹어버리면은 그래 버티면 되는구나 하다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거 나오면 또 버텼다가 이번 이렇게 안 가고 더 빠지거나 유상증자하거나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악재 뉴스 더 떠가지고 코롱티 슈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예상을 했던 건데 뭐 5월 들어가 보면은 다시 흑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그러는데 이런 뉴스는 솔직히 못 믿죠. 지금 GDP가 마이너스 0.4 역성장이 됐을 때도 뭐 다음 분기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막 긍정적인 기사도 내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GDP 역성장이라던가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5월달이라던가 다음 분기에 턴을 합니까?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은 지금 무역전쟁이 해소가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들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야 돼. 실적이라던가 무슨 지표가 좋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나라 주식 상장돼 있는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1분기 때 자, 60%는 적자나 흑자를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어닝 쇼크라던가 실적 가이런스를 충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번 분기만 그런 줄 알아요? 2018년도 12월 달에도 그랬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라던가 그리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관련돼 있는 데는 덩달아서 지금 같이 실적이 같이 줄었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실적이 어닝쇼크 나오면 삼성전자하고 관련돼 있는 계열사들은 마찬가지로 다 따라가죠. 쟤네 야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 데서 핸드폰이 안 팔렸어. 그러면 부품주가 가겠어요?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도 2분기 어닝쇼크, 3분기 어닝쇼크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됐는데 뭐 5월 달에 어떻게 저거 뭐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억 원, 한 2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저 경상수지 적자 나온 다음부터서 6시 넘어서부터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도 팔았고 기관도 전날에 팔았고
개인만 지금 또 사고 있는 그런 상황. 왜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건 지난주 현충일 전에 우리 지수가 올랐으니까 뭐 외국인이 세게 사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의 매도는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개인이 지금 너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수가 뻥하고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신용잔고부터 더 좀 줄여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용잔고가 10조가 넘어요. 자, 지난번 10월 달에 하락장에 신용잔고가 10조 정도 있었는데 몇 조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했죠? 지수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도 그때도 10조였습니다. 10조였는데 저는 한 6조 정도 내려가면은 뭐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실제로는 7.5조 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차 범위가 1.5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10조면은 저는 개인 신용이 적어도 한 2조 정도는 더 나와야 돼서, 지난번에 7.5조였으니까 8조 정도로 본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더 팔거나 아니면 개인이 더 팔거나 그래야 돼요. 외국인이 있는 거 좀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돼요. 지금 환율이 1200원을 가든 1300원을 가든 일단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빼내면은 그 다음에 주가도 내리고 저가 매수로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공매도 치고 팔아서 수익, 거기다 환차익 수익까지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세게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전에 어때요? 막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1조 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최소 야간 선물도, 아니 그냥 일반 선물도 최소 막 5천억 원 이상 들어오고, 거기다가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 코스피 코스닥 3천억 원, 막 5천억 원 이런 게 기본이었어요. 많이 들어오면 1조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00억 원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팔 때는 막 몇 천억 원씩 팔고, 얘네 지금 1,500억 원 정도 팔았는데 답답한 실정인데, 이게 세게 들어오려면은 외국인이 아싸 좋구나 5, 6, 7, 8 하면서 아예 많이 팔거나 아니면 개인의 투매가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크게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 증시가.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포스로 유명한 회사죠. 서든어택을 만든 회사 말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포스라고 서든어택 생기기 전에 총 쏘는 게임 레인보우 식스 다음에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2는 망했는데 1은 그럭저럭 인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잠깐 올라왔고, 수요일날 8.9% 정도 올랐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옛날에 매매를 해봤지만 얘는 일단 호가가 작아가지고 1억 단위로는 매매를 못합니다. 여기 만주가 걸려 있어도 3,50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막 30주 80주 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든 그런 주식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나요? 실적이 절대 안 좋습니다. 게임주가 실적이 어닝쇼크 나는 회사도 많은데 얘는 특출나게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나와도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그리고 킬러 타이틀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실 수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스날 연대기인가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그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장동건 씨 나오는 그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이거랑 저 드래곤플라이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이름이 드래곤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같은 회사로 볼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와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얘 맨날 윗꼬리 맞고 떨어지고 잠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막 찌질찌질 거리면서 빼는 그런 좀 악질 종목이고 적자 종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매 진짜 못해요. 얘 1억이 있어도 당연히 매매를 못하고 던질 수도 없어요. 1억 원이 아니라 5천억 원으로도 매매가 안 되고 1,000만 원으로는 1,000만 원 이하로는 매매가 그나마 가능했는데, 맨날 메릴 린치나 이런 애들 와가지고 단타 치는 종목. 메릴이 샀잖아. 이거 8%를 누가 올렸다? 세이 메릴 린치가 올렸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주식이 얼마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식을 팔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야 돼요.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어제 올렸던 미국 관세 철회 가능성의 급등, 한국 증시는 언제쯤 급등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어제 한번 말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코스닥에 관한 거는 또 언급을 안 할게요. 그리고 게임주 살펴보는 김에 지난번에도 언급했었던 서메이지, 얘는 절대 하지 말랬죠. 얘는 구글과
얽혀봐가지고 구글을 이용해가지고 주가를 빵빵빵빵 띄우는데 얘는 게임 회사면서도 구글을 얽히게 막 저렇게 뉴스 쓰고 엄청 빼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40%도 안 돼요. 60% 이상이 묶여 있어요. 품절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실적 보면은 개판이다. 얘도 뭐 관리 종목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 나왔었죠. 지난번에 이렇게 막 잠깐 띄워놨을 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뭐였습니까? 이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고 뺐었는데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요런 거 꼬시기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게 계속 저런 거예요. 요런 걸로 이렇게 딱 꼬셔놓고 주가 좀 띄워놓은 다음에 유상증자 발표해서 그냥 싹 빼버리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빼고 그랬는데 요런 거 아무런 이슈 없이 올랐었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뭐 구글 뭐 AR 기술이라던가 뭐 구글 뭐 커넥티카라던가 막 개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있는 거를 뉴스를 띄워가지고 팔아먹는 거. 실제로는 뭐 구글과 계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뉴스 하나 갖다가 상한가 보내고 장난치고 뭐 그런 종목이고, 얘는 연속 적자 돼가지고 증거금 지금 100%에다가 다음 분기에 또 실적 안 좋고 그러면은 3년 연속 적자니까 어떻게 된다? 상폐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동전주잖아요. 동전주는 여러분이 뭐 같이 발굴을 하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좋은 주식이고 그러면 개인들이 사거나 기관들이 사거나 외인들이 사겠죠. 하지만 동전주는 계속 동전주고 가끔 테마로 빵빵 띄우고 그러는데 진짜 테마나 뉴스 없이는 동전주가 지폐주가 되기도 힘들고 오히려 상폐당하거나 정리매매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많은 운동 중에서 무슨 운동이 있죠? 미투 운동이 많이 있죠. 미투 운동을 생각하면서 미투온. 자,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임요한 씨가 모델도 하고 카지노, 여기 게임 관련주인데 얘도 게임 섹터라서 그런지 좀 잘 올려요. 얘는 실적은 문제 없어요. 얘도 어제 올라가지고 몇 프로 올랐냐? 14%까지 올랐죠. 얘는 재무제표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는데 어제 보시면은 모건이 팔고 튀고 메릴린치는 약간 들어와서 그랬었는데 기관이 좀 많이 사면서 14%가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이게 왜 올랐을까 살펴보면은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지금 게임주, 잡주 뭐 이런 쪽은 지금 그냥 띄우는 그런 형식인데 미투온 같은 경우에 그나마 최근 뉴스가 마케팅 플랫폼 앱 샐러드인가 사라다. 이거 어플 소식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저 뉴스 빼고는 뉴스가 없어요. 얘가 뭐 구글과 뭐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게임 섹터 중에서 좀 조정하기 쉬운 거. 미투온 같은 경우 옛날에 10,000원대가 넘었었는데 내가 얘를 매매했을 때가 12,000원인가 됐었는데, 그치 12,000원대 넘었었는데 얘도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띄운다고 해서 지금 이쪽에서 막 신고가 가고 그럴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얘는 그냥 서메이지하고 미투온 이런 애들은 그냥 장난치려고 살짝 올린 거지 얘를 끌어서 다시 뭐 여기 신고가로 보낸다 그럴 건덕지도 없고 그냥 올린 것 뿐이에요. 미투온이 포커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파라다이스를 볼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를 해가지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정말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62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 전환을 해버리면서 폭망했었는데 외국인이 약간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게 외국인 수급이 누구냐? 모건과 메릴 이런 애들이 오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상승해서 오를 것처럼 보여주지만 지금 연중 신저가를 찍고 잠깐 반등 나온 거 뭐 그런 것 뿐이에요. 올리는 척하고 이런 데 막 꼬셔놓고 막 다시 빼버리고 그럴 확률이 높지, 지금 뭐 사드 보복처럼 제2의 보복을 펼칠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파라다이스 호텔 이용하고 그럴까요? 그러지는 않죠. 지금 뭐 얘가 오를 만한 건덕지 없어요. 특히 화장품 면세점 이런 애들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시진핑이 다시 올 거라는 그 뉴스가 화요일날 나왔어요. 화요일날 나와가지고 아모레 퍼시픽은 안 올랐지만 토니모리하고 그 다음에 뭐 에이블 CNC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애들 막 올랐어요. 근데 뭐야? 중국 외교부하고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시진핑 방한?
들어본 적 없는데? 누가 그런 소리 해? 중국 외교부 시진핑 방한설 들어본 적이 없다. 얘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6월 달에 서울에 호텔을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 호텔을 취소하면서 6월 달 G20 정상회담을 끝나고 한국에 방한을 할 거라는 예상이 엎어지면서 면세점과 호텔, 화장품 관련주가 싹 다 내렸었는데 다시 온다고 하니까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온 거고 파라다이스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할 거라는 그 생각에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급 들어왔던 거 다시 다 빠지고 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저 루머하고 찌라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보고 판단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다음날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화웨이 쓰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압박을 주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막 인터넷 보면은 진짜 빨리 중국 조져버려라, 빨리 항복해라 뭐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계속 질질질질 싸우고 뭐 그렇게 해도 문제고 중국을 그냥 박살내버리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타격을 받아요. 쟤네 제재하면 같이 제재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수입차 관세도 그렇고 멕시코 관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타격을 같이 받아요. 쟤네 조지면서 우리도 같이 되고 우리는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런 입장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화해를 하면서 이게 끝나야 되는데 한쪽을 그냥 끝장내버리면은 우린 더 끝장나요. 이게 진짜 요즘 장이 개떡 같아가지고, 어제도 제가 서울을 갔다 왔지만, 머리를 이제 심거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또 손가락 인대도 나가가지고, 손가락 정형외과도 가보고, 뭐, 그러려고 간 것도 있었고, 제가 지금 무선 이어폰을 20만원짜리 쓰는데, 그게 좀 고장나가지고 고치러 간 것도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KTX 돌아오는 표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지수가 빠지거나, 이제 종목이 이제 막 빠지면서, 제 머리도 빠져버리니까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네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 주식하면서 살도 좀 쪄가지고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제가 50kg대였는데, 나중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77kg까지 나가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60kg 중반대?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더 빼야 되는데, 이게 살이 찐 게 여러분 이 주식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단계 땡기거든요. 단계 땡기고 일단은 돈이 없어요. 돈을 아껴야 돼. 이게 돈을 아끼고 생활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막 도시락이나 이런 걸 사 먹잖아요. 그럼 3,000원이잖아요. 근데 빵이라던가 아니면은 초콜릿을 먹으면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빵 같은 경우에는 뭐 홈플러스라던가 롯데마트 데 가보면은 한 30%에서 50% 할인을 해요. 10시 넘어가가지고 사면은. 그때 이 빵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 초코바 같은 게 1,000원에 3개 이렇게 팔거든요. 이런 거 사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막 먹는데 돈 날리면은 단계 엄청 땡기고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맨날 처먹고 그리고 또 유튜브 생방송하면서 먹방하면서 너무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77kg까지 불어가지고 지금 살을 빼고 있고 지금 한 10kg 이상 뺐어도 아직도 살이 쪘는데 저는 이 돈 날렸다가 퇴직금도 날리고 막 돈 날렸다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과거에 내 자신을 구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날렸어. 근데 매달 조금씩 여기 날린 돈을 다시 회수해야 해요. 수익을 내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 과거 회상을 하면서 그 과거에 자신에게 돌아가서 구출하고 이제 없어진 시간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돈을 다 회복하고 나오니까 중요한 게 이제 뭐냐, 몸무게가 늘었고 그리고 손을 못 쓰고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돈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손가락도 못 쓰는데 손가락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머리가 빠진 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하기 전 상태로 돌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막 머리라던가 뭐 이런 거 신경 쓸 틈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이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이 돈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한 달에 내가 생활비가 한 200씩 나간다고 봐요.
그럼 이거는 내 5달치 생활비예요. 근데 5달치 생활비고 5달 뒤면 이게 뿅 하고 사라지는 거죠. 마이너스 돼서 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만약에 여기 1,000을 벌었다면은 생활비는 자기 월급으로 내고 이거는 그냥 꽁돈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는 1,000을 벌었어도 다음 달에 마이너스 찍어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전업이 원래 그래서 무섭거든요. 돈을 다 날리면은 한 달간 죽어라 열심히 매매했던 거 뭐 그런 기록들도 싸그리 날리는 거고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그리고 내 통장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생활비가 나갔으니까. 왜?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을 날렸어도 나는 생활비로 200을 썼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200을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뭐 1,000만 원을 벌든 말든 생활비를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뭐 외제차 사고 뭐 그런 거 전업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뭐 여러분이 외제차 누가 타고 다니고 뭐 건물 사고 뭐 이상한 거 자랑하는 애들 그런 애들 뭐 이진이라던가 뭐 이런 사기꾼 애들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고 잘 보여요. 과시하고 막 그러면서 SNS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꼬시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기치려는 애들 거를 여러분이 많이 봐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니거나 내가 막 꾸미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알려달라 저거 알려달라 돈 빌려달라 뭐 할라 하면서 달려들어요. 귀찮은 일만 계속 생깁니다. 귀찮은 일만. 귀찮은 일이 늘어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하고 다닐까요? 아니죠. 근데 보통 과시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리딩 사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 다른 걸로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사람들 이미지는 다 그런 게 많이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해서 외제차라던가 아니면 뭐 고급 시계를 사거나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외제차 사면은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두 번째로 주차비도 2배로 들고 뭐 손세차 할 때도 2배로 들고 뭔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늘어나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전업은. 왜냐? 내가 지금 장이 좋아서 많이 벌어도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돈 못 벌잖아. 그러면 소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세이브된 돈이 있어야 돼요. 세이브되는 돈. 그리고 이 매달 많이 벌어야 된다.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매달 많이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시장이 이만큼 수익을 주면은 조금이라도 좋다. 수익으로만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매달 얼마씩 벌어야 된다. 내가 막 자동차 할부금이 있으면 할부금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은 쫓기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져가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해가지고 진짜 돈 조금 벌기 시작하면은 막 차부터서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잘 살펴보면은 자동차 할부금 마련하다가 그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안 무너진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트 야간 알바를 하거나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비는 이쪽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주식으로 이제 돈 벌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지. 뭐 2017년도에 상승장에 한번 세게 벌어가지고 자동차 사거나 외제차 사거나 뭐 이렇게 질렀던 사람들은 2018년도에 큰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그냥 다 끝났습니다. 작은 관리를 안 하면은 하락장이 오면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도 평소에 아껴 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 자전거도 뭐 1,000만 원짜리 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자전거를 제가 왜 1,000만 원짜리 타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느 달은 많이 벌었어도 그거는 내 생활비고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꽁돈이 아니에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다 이만큼 찍었으면은 이게 꽁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와도 여유가 있으려면은 생활비를 많이 안 써서 저축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살아남으려면은 마트 알바를 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 알바를 하거나 뭔가 다른 부가 수입을 구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초반에 너무 손실이 커요. 진짜 생활비를 매달 찍어야 된다. 실력도 없는데 생활부터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뭐 시간에 다닐까 금요일에 수요일날 살펴보니까 유니온이랑 유니온 뭐 1% 올랐고 얘가 5% 정도 올랐는데
그냥 얘 별거 없어요. 히토류 관련 주고 지난번에 이렇게 꼬셨다가 빼버린 거 알죠? 응? 이런 거 막 30% 상한가 보낼 것처럼 해놓고서 종가로 다 빼버리고 이런 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얘는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40%도 안 돼요. 품절주라서 이런 거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랐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뭐 이런 거 막 급등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동호회들이 장난치는 그런 주식이고, 여기 보면은 기타 법인 매도도 심하잖아요. 이게 기타 법인 매도가 저렇게 나오면은 뭐 대표이사 뭐 지분율 감소 뭐 감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대주주 지분율 감소 뭐 저런 뉴스 나오면 급락할 수 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멕시코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실무진회의에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되면은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말에 공화당에서 트럼프한테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어떤 강경책을 내놓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투심이 당연히 안 좋고, 다음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주죠. 금요일 날은 투매도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매매를 한다라고 해도 설사 오전장에만 매매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또 내일 장은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